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대구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은 그 5.18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해주는 어떤 고리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감동적이네요. 네. 우선 대구와 광주가 그 달빛 동맹으로 지자체 간에 매우 이제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5.18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연결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대구와 광주, 대구 시민들과 광주 시민들 사이에는 문화적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네. 심리적 거리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대구 시민들이 5.18에 가까이 함으로써 또 5.18을 직시하고 자기화함으로써 아마 시민들 사이에 문화적 어떤 악수 이게 서로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5.18을 앞두고 여야가 또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유족회에서 이제 초대를 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그 참배 이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공급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몇몇 의원들이 도움을 주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유족회의 화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특히 국민의힘 야당이 더 이상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더 크게 5.18의 정신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정확하게 넣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네.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도 던져준 것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5.18 묘지에 와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때 일말의 기대를 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노태우를 대신해서 아들이 대리사절을 하는구나. 어느 누구도 학살 주범들 어느 누구도 사죄한 적이 없고 그 가족이 누구도 참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은 매우 반갑게 여겼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쉬움은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노재현 씨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그 죄값을 본인이 갚고자 네. 했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태우 회고록을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5.18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아버지 노태우가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잡아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대통령 노태우 이름으로 대리 참배만 하고 있어서 네. 이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여론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참배 신랄하게 표현해서 참배 쇼가 네. 아니냐 네. 그런 의구심을 지금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은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죠. 맞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또 전두환 씨는 지난 24일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고요. 또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두환은 1심 때부터 계속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려왔죠. 네. 건강상 이유로 그랬고요. 2심 역시 그런 이제 태도로 보입니다. 계속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2심에서는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시민들 염원이 그럴 건데 워낙에 뻔뻔하기 때문에 네. 전두환을 법정에서 구속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했는데요. 네. 아무리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판결해서 엄중하게 전두환의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가져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5.18 왜곡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위덕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또 네. 망언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노골적이고 그 직접적인 비방이나 폄훼, 왜곡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묘해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덕도 교수는 강의 시간에 교묘하게 그 학생들에게 북한 특수군에 의해서 벌어진 폭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주장을 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과제를 내줬단 말이죠. 아. 강의 시간에 일테면 학문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곡처벌법 중에 그 1항하고 2항에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락에서 학문과 예술과 또 시사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을 아마 교묘하게 그 교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또한 그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학생들의 그 이후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해당 교수와 몇 차례 토론을 진행했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교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 지적을 했고 그때는 그 교수가 사과를 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학생들이 이제 직접 광주에 와서 5.18을 체험하고 답사를 하면서 5.18을 내면화했다는 점.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5.18 왜곡, 폄훼, 비방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지렛대가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학생들이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학생들이. 네. 네, 뭐 기대가 되는 청년들이에요. 네, 맞아요. 또 올해 5.18은 또 미얀마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요즘 미얀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연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미얀마 상황 참담하죠. 네. 5.18의 어제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너무 닮았는데 네. 그 참혹함 아마 우리 시민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동일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얀마 연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들 뭐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성금을 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연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본인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제 미얀마 이 쿠데타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화 저항을 우리가 지지 연대하는 이유는 아시아 쪽에서 그 민주주의 역행, 네. 퇴행 이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태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이를테면 권위주의 정부로 지금 되돌아갔잖아요.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있고 네. 그다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웃 아시아가 좀 그런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얀마의 이 상황은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의 그 군부 쿠데타 그리고 끔찍한 학살 만행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저지해야 한다는 거죠. 네. 특히 그게 5.18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해서 네. 네. 미얀마의 어떤 민주화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다면은 인류사회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80년 5.18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이사님이 이제 대구 MBC에 가서 5.18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대구와 광주가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이 어떻게 더 가까워질 것인지 그것은 직접 만나서 대구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과 사건을 지니고 있죠. 네.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대구 2.28을 뗄래야 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끔찍한 사회적 참사로는 대구 지하철 맞습니다. 참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 사건,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서로 문화적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감성적, 감정적 나눔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에게서는 광주와 5.18을 기억해 주십사.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마 심리적으로는 지난 40여 년 동안 5.18의 그 끔찍한 참상을 부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아마 이건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무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언젠가는 대구 시민들 역시 그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저는 대구 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광주에 와서 5.18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그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진행이 됐고요. 네. 수상자는 이제 태국의 인권 변호사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안훈 남파 씨인데요. 안타깝게도 구속된 상태에서 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인권상 이제 시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광주 민주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문제, 글로컬 민주주의 관련해서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21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5.18 문학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네. 예, 또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진태 상임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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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